시작해 볼까? 132쪽입니다. 스피드에게 하나씩 보갑시다. 한단 숙제를 겉으로 풀어왔으면 수업대로 잘 들어야지. 1번 집합인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원소가 어떤 건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소가 없어도 됩니다. 그죠? 어디 봐봐. 1번, 5번 봐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료 중에 모임이래. 명확하잖아. 그치? 원소는 없다. 아주 쉽죠. 여기 뭐 유형 1번은 여러분들 사실 뭐다? 중1 때 나왔던 문제. 넘어가면 2번. 1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합시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밑에 쭉 보니까 어떤 원소가 있는지 적혀있네요. 그죠? 뭐야 이거? 또 5번이야? 16은 A의 원소가 맞죠? 그죠? 아유 힐링돼. 넘어가. 유형 3번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15의 약수요? 그럼 3번이잖아. 뭐지? 뻔뻔한데? 넘어가자. 3-2번을 가보자. 좀 어려운 문제랍시고 좀 꼬아놨나봐. 3-2번 봐봐. 집합 X가 있습니다. 원소 X, Y 바 쓰고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1이 있느니 이게 뭐라는 거야? 밑에 보니까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S라고 하는 집합은 좀 특이한 집합인 거야. 왜? 원소가 우리가 항상 보던 지금까지 보던 집합들처럼 원소가 1, 2, 3, 4, 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아니라 S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순서 쌍인 거야. 여기 보시면 S하고 옆에 바로 괄호치고 X, Y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원소인 거야. 순서 쌍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까? 뭐 이거 말고 다른 원소 뭐 있어요? 뭐 M, N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순서 쌍들이 원소로 있을 거니까 밑에 보시면 2,1이라고 적혀있는 거 S의 원소로 적합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뭐 X, Y 자리에 2랑 1 집어넣고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연립방 공식 마냥 나오겠죠. 예를 들면 얘 가지고 식 만들면 는 얼마지? 마이너스 1네. 이런 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X, Y 자리에 집어넣어. 의미만 알면 무슨 문제? 중2 문제가 됩니다.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도 원소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X, Y 자리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연립 그래서 A, B 구하시면 어렵지 않죠? 연립을 할 줄 모르는 자는 없죠. 옛날에 이런 거 집합 수업하다가 말고 그때 하면은 연립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지? 이러고 한 반에 한 4명 있으면 2명 정도 연립할 줄 몰랐는데 연립 어떻게 해요? 가간법 이게 뭐예요? 빼는 거 이렇게 해서 빼는 거 이렇게 하고 빼고 알 것만 같아요 뭐 이랬던 애들이 나는 항상 수업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이렇게 하품을 해도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노동 환경이 좋아졌다. 야, 씨 내가 이거 하도 말고 중간에 연립방법 설명해야 되고, 야, 씨 그랬던 적이 몇 개 지났습니다. 수업하다가 갑자기 애가 사라져서 얘 어디 갔냐? 얘 법원 갔어. 그래서 고소당해서 재판 받으러 갔다. 그랬던 적이 어제 같은데. 그래 많이 나아졌다. 너네가 숙제를 안 해도 목숨을 살려주고 있잖아.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닌데 살면 안 되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내가 이런 여유를 가지고 너희를 대하면 너희들이 나태해질 거 아니야, 그지? 안 되네. 뒤졌다 진짜. 녹화 중이죠? 죽었다. 피살 당할 것이다.
대표형 4번 유한집합인 것은 뭐 원소가 없어도 유한집합인데 지금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죠. 혹시 뭐 이런 거 페이크랍 치고 넣어놨나? 네 3번이네요. 이건 공집합은 아닌데 가장 작은 자연수 1 하나만 적어도 되니까. 뭐야? 아 힐링돼. 넘어가. 5번. 자 여기서 이제 말장난 문제 나옵니다. 대표형 5번. A의 원소가 뭐야 이게 3개 있대요. 그죠? 이거 공집합인데 원소래. 집합이 원소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헷갈려 하지만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그대로 모양 그대로 가는 거야.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 하트거나 별이거나 세모여도 상관이 없어. 어쨌건 원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3개 적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소로서 A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말장난 문제 낚이지 마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뭐도 만들 수 있어? 얘네를 사용한 부분 집합도 만들 수가 있다예요. 여기 이제 여기 공집합 모양을 한 무언가를 원소로 가지는 공집합은 그냥 테두리에 이렇게 중괄호 씌워주면 됩니다. 잘못 적었잖아. 이때는 부분 집합으로서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 이 밑에도요. 1을 원소로 받는 부분 집합이 A에 포함되어 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중괄호가 몇 개야? 2개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말장난 문제들은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우리가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지금 여기서 1번 여기 있죠? 1번 있지? 야 만약 혹시라도 물어본대. 보기에 이렇게 적혀있어.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그러면 너 이제 5점 나가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이 자식은요 얘랑 상관이 없는 애예요. 얘 말고 이 원소 3개의 원소 중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A의 일종의 부분 집합인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맞긴 맞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집합 여기 있는 공집합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다르네. 완전 다른 애야. 얘는 여기서 온 애야. 근데 얘는 완전 다른 애고. 의미로서의 공집합. 2번도 맞지? 여기 밑에 있잖아 이렇게. 그치? 3번 여기 있잖아. 맞지? 4번이 이제 우리를 아주 빡치게 만드는 놈이죠. 4번은 실제로 보시면 요 놈과 요 놈을 사용해서 이 둘을 사용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기호가 틀렸어 4번. 여기까지 해서 틀린 거 4번 찾았다. 말장난 문제 잊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거 5-1, 2번 보실 때 실제로 맞아 틀린 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6번 A집합, B집합이 있다.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읽어봤죠? 집합의 칼을 쓴 뭐야? 부등식 문제가 돼요. 이거는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다음 단원에서도 하루 종일 풀어야 되니까 꼭 풀이 방법을 숙지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집합 A에 포함하는 모든 원소를 수직선상에 포함하는 표현하면 이렇게 1부터 5 사이에 색칠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B는요 A부터 14 플러스 2A까지라고 하는데 B는 A를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B는 이렇게 A를 포함하니까 좌측 A부터 우측 13 플러스 2A까지의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소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고요. 이쪽도 13 플러스 2A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요. 이걸로 A 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 정수 A의 개수구나. 셀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7번 A는 B일 때 I 큐브잖아. 집합 A는 집합 B와 같다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누구랑 저기 뭐야 일치하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 맞네. 집합 A랑 집합 B가 있는데 어떤 원소가 일치하는 n지를 내가 몰라. 그래서 케이스를 줄여 넣습니다. 첫 번째 x 빼기 1이 x 빼기 y랑 일치해. 빼기 y. 이렇게 성립을 한다면 당연히 남은 원소 둘 일치할 수밖에 없겠다. 핸드폰에서 이렇게 x, y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반대죠. 이렇게 일치할 때 그러면은 클래스에서 일치하는 친구들이 좀 바뀔 겁니다. x 빼기 1은 x 더하기 3y와 같다가 되고 y 플러스 5는 얘랑 같이 해서 경우를 나눠야 돼. 그 이후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두 양수의 x, y라고 적힌 걸 보니 이 중에 누군가는 양수가 아닌 놈이 있겠다. 얘기는. 네, 뭐 1번이 답 같은데 왠지 한번 해보시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좋습니다. 8번 이거 우리 개념 원리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개념 원리에서 했잖아요. A가 원소면 A분의 81도 원소다. 이거 개념 플러스인지 뭐 실력 플러스인지 거기서 풀었잖아. 기억나? 똑같은 애야. 이 8번도 A가 원소이면 6-A도 원소래.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세트를 묶는 거였지. 2 집어넣으면 4가 원소, 3은 친구가 왔다. 혼자서 들어가는 말든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의 세제곱 용집합 하나 빼면 답이 없다. 답도 똑같네. 심지어 답도 똑같아요. 오늘 뭐 화요일인가? 저번 주 목요일에 수업을 했던 거죠? 지메일은 일요일에고. 그래도 뭐 기억나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좀 배웠던 걸 기억에 오래 남고 쉽게 이해를 하고 할까? 특히 이제 그 기억력, 오래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능력,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장기 기억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야. 이게 무슨 개념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 니네가 이제 이해하고 설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장기적으로 기억이 돼요. 신기하게도 되더라고. 자동으로 돼. 특히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왜 너네 역사 공부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병인염료가 일어나서 그 여파로 무슨 뭐 전국에 있는 뭐 쌀값이 폭등을 해서 쌀을 막 지불을 못 해줘서 농민들이 굶주리고 막 이런 막 이렇게 정말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외우잖아.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 수업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내가 이거를 내 뭐 동생이나 아니면 내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실력이 제일 많이 들고 기억력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 본인이 한번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그런 연습들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고 그런 거는 익숙해지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는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오래 하는 거거든요. 자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권생이나 나중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재미있는 만들어서 가셔야 돼요. 어떤 남자가 날 자주 보러 와. 그러면은 의심부터 해야 돼. 아, 이 녀석 설마 에이 이러면서 의심부터 해야 돼. 뭐 아무튼 넘어간 9번 할 차례인가? A가 있다. 집합의 원소는 2개, 0과 공집합이 있고요. PA는 X바, X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야, 이 9번 나름대로 또 이제 고난도 문제인 척하고 나오는 애인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해석 능력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석이 돼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대로 읽어야 돼. PA라고 하는 게 뭔지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데 PA는 오른쪽에 봐봐. 하나의 집합인 거야. 집합은 집합인데 뭐 A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얘를 사용해서 만든 뭔가 다른 집합인 건데 요 PA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원소가 있느냐? X라는 원소가 있다 치자. 얘가 원소야. 근데 그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어. PA의 원소인 X는 A에서 따오는 거야. A의 뭐야? 부분 집합들이 전부 다 원소인 거야. 무슨 말이냐? A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예를 들면 공집합, 아니면 0을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 아니면 공집합을 사용해서 만든 부분 집합, 마지막으로 0과 공집합 모두 포함된 하나의 부분 집합이 4개의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이걸 4개를 싹 다 원소로 가지는 또 다른 집합이 바로 P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음 중 PA 원소가 아닌 것은 해서 이 4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 보기에 없는 거를 우리가 찾아보자. 누구야? 2번이죠? 아닌데? 있는데? 2번 있는데? 1번이 없네요. 그죠? 1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쓰시고 소리가 딱히 없으니 이해만 잘하잖아. 10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은 x의 양의 약수 뭐야? 그러면은 약수 쓰라는 얘기니까 A 6이라는 친구는 약수 쓰세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 원소로서 1, 2, 3, 6이 존재한다. 그 이거를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맞추면 되는 거. 맞지? A12 물어봐야지. 그거는 A12의 원소는 뭐가 있죠? 네, 이거 그럴 줄 알았다. 열심히 풀고 있더라. 10번. 2, 3, 4, 5, 10. 맞출 문제죠? 틀리면 보신 거야? 그런 식으로 진 부분집합 개수 적어서 세시면 되겠다. 맞는데? 금방 세지 그래도. 패스! 11번. 야, 11번. 푸신 분이 누구죠? 맞췄어요? 풀어서? 번호 맞췄어? 맞췄어? 김민이 맞췄어? 번호 틀린 부분 찾았죠 어딘지? 방금 풀었어?
수업용 전기틀 필요하다.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저번에 했던 거잖아. 특정 공수를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애들 뽑는 쓱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건 안 도와줄 건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풀어보세요. 뭐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 갑자기 뒤로 가니까 12번도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집합 A 부분집합 중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야, 그래서 집합 배웠으니까 하는 말인데 봐봐.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만큼 있을 겁니다. 맞죠? 즉 32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B 집합 B에 있는 원소인 2 혹은 3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친구를 구하세요. 저는 이걸 세는 데 있어서 이제 총 3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싹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방법, 내가 저번 시간에 풀어줬던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사용의 분리.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는 들어가 있고 3은 존재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몇 개인지 세는 거지. 그 다음 2는 없고 3만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을 세는 거지. 마지막으로 2와 3이 모두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을 세주는 거지. 이렇게 따로따로 세서 모조리 다 합쳐버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합이 되는 것이다. 그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들이 몇 개 있을 거야. 그림으로 쓴 중이에요. 3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들도 이렇게 몇 개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는 거야? 이번 경우는 2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센다. 두 번째, 3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센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랑 여기 센 거야. 1번에서 2번 2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들을 모두 세. 그럼 이만큼을 센 거고 3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을 세게 되면 여기 가운데랑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전부 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2와 3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한번 빼줘야 돼. 왜? 2번 셌으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더해서 가운데가 2번 더해졌으니 이 교집합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야 한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야. 이 별거 아닌 문제 풀이가 3가지가 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요거야. 이 방법은 아주 모든 문제에 싹 다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서 편합니다. 경우가 복잡해지면 이렇게 못하겠지만 웬만한 건 다 우리가 세고 가니까. 그래서 이 2가지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 3번째 방법은 뭡니까? 여사건이죠. 적어도 하나는 포함한다의 반대격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랑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음. 2와 3이 모두 없는. 즉 1, 4, 5로만 만들어진 얘로만 만들어진 그러한 집합의 개수를 세서 전체 중에 빼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외를 빼는 거지.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 풀이가 3개씩이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골라잡고 쉬운 걸로 풀어야 한다. 뭐가 쉬운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이게 적어도 라는 표현 나와서 여사건으로 푸는 요 방법은 가끔씩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이제 라이더가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특히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프린트 줄 거 아니에요. 프린트에서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뽑아서 줄 거 아니야. 뽑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내가 좀 살펴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말이죠. 경우에서 어려운 문제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아. 얘가 마침 경우에서 어려운 거 섞어낼 수 있거든. 얘는 집합이랑 섞기 딱 좋거든. 경우에서가.
그래서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지면 이 세 가지 중 방법 중에 2개 이상을 섞어서 푸는 문제 나올 거예요. 특히 요 여사건이랑 여기 교집합 빼는 이런 거 섞어가지고 푼다거나 이런 엄청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아마 프린트 있을 것이다. 네, 예측하는데 경우의 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부등식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너네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럴싸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 딱 보자마자 내가 뭐야 부등식 파트 이렇게 빈약해.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 의심했잖아. 야,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있어. 부등식 파트가 너무 빈약해. 당장 여러분들 왜 이 우리 학원 교재도 그렇지만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 뭐 나름대로 유명한 교재 있잖아요. 뭐 센이나 아니면 자이스토리드 뭐 아프리드 여러분들 풀어보잖아. 그럼 부등식 파트가 제일 두꺼워. 제일 거부력이 있고. 근데 문제는 너무 안 들어갔지? 너네 프린트에는 이상을 느꼈는데 실제로 거기서 문제를 깜짝 놀랐다 진짜. 야,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여러분 대비할 때는 프린트 있는 걸 거의 막 쓱쓱 외워서 가다시피 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막 그 변형 문제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제 뽑아 드리긴 할 건데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문제 보자마자 앞에 두 글자 읽자마자 아 이거 그 문제 풀이가 싹 다 떠올라야 돼. 레벨이 돼야 돼. 그건 이제 뭐 시험 대비 때 우리가 하면 돼. 그거 매주 한 번씩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기를 좀 늘려놔. 이런 것들 기억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13번. 야, 13번 이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나오는 거 어딘지 알아? 몰라? 집합 3개 한 번에 그려서 풀 수 있으면 뭐 좋지, 좋은데 지금은 A, B, C 살짝 보세요. 이거 원소날법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이제면 A의 원소가 뭐야? 소수에는 1을 빼야 됩니다. 2부터 들어가야 돼요. 2랑 뭐? 5랑 2랑 5랑 7이랑 저 3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 2, 3, 5, 7 이렇게 원소가 싹 다 확정되어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그냥 원소만 뽑아서 푸셔도 되죠.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풀면 돼요 그냥. 뭐야 13-2번에 등호로가 있네. 세상 14번 이거는 서로서가 뭐죠? 1이랑 자기 자신 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서로서야? 1과 자기 자신이 약수이면 서로서가 아니라 소수지 소수. 서로서가 뭐야? 공약수가 없다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1 제외한 공약수가 없으면 서로서가 되는데 집합에서의 서로서 물어보는 거야. 집합에서의 서로서 뭐죠? 그죠? 안 겹치는 꿀잠 잡는 방법은 서로서가 뭐라고? 서로서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다 내가 집합에서의 서로서가 뭐라고? 야! 소가 뭐야 소? 에이씨 탕수육 소자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대동소이 대동소이 그죠? 에? 이렇게 줄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같다 같을 동사고 이거 같지 않다 다르다. 잠깐만 이거 여기는 서로랑 상관이 없네. 아 썼는데 별로
아이 뭐야 이거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는 그냥 잘못 얘기했네요. 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얘는 거의 똑같다는 뜻이야. 크게 똑같고 조금 다르다. 얘랑 상관이 없네. 여기서 이제 서로서라고 하는 때 이 소는 자별 조치가 아니라 나도 그렇지. 아 다르다는 뜻이 다르다. 집합 두 개가 이제 서로 완벽하게 다른 거야. 즉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서로서라고 합니다. 숫자끼리 서로서라고 하면은 겹치는 공약수가 없는 거고 집합끼리 서로서라고 하면은 겹치는 교집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서라고 그러면은 공통원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엔드그램 문제 넘어갈게요. 15, 16번. 15번 같은 거 밑에 보기 중에 찾아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찾아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방법이 너무 많아요. 획일화 부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아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뭐 푸는 거면 사실 뭐 속편한데 여기 보기에 있는 거 뭐 해봐야 돼? 싹 다 우리가 색칠해봐야 돼. 그때 내가 쉽게 하라고 어떤 팁을 알려줬어.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 암산으로 색칠놀이 해서 풀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퍼석퍼석함으로 뭐 해라? 여기 번호 붙여서 얘네 가지고 연산해 라고 이제 팁을 드렸어 보죠. 조금 복잡해 보이는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 A, B의 합집합 마이너스 아까 이제 교집합이네.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이건 한번 해보자. 완전 틀리나 상관없이 일단 이 친구부터 A, B의 합집합이요. 얘는 뭐 번호 안 받아. 그지? 합치면 되니까 1, 2, 3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은 영역이 좀 많이 나와도 상관없어. 다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A와 B의 교집합이라 그러면 몇 번? 한 번 얘기하는 거고 그 친구의 여집합까지 계산할 거니까 1, 2, 4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을 가지고 공통부분 찾으시오.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 겹치는 것만 확인을 해서 1번, 2번을 색칠해 보시면 뭐야? 맞네? 되는 거죠. 이런 놈들을 가지고 이제 저기 교재별로 이름도 지어놨어요. 1번과 2번, 양 사이드 날개, 쪽지 두 개 색칠한 경우 우리가 이런 걸 좀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차집합이 양쪽에 있다고요. 대칭 날개처럼. 에이 제목이 안 적혀있죠? 안 적혀있네. 그런 게 있다. 대놓고 나와. 보시고 넘어갑니다. 16번 IQ 문제 너네가 푸세요. 다음 17번. 야 이거 의미 알아야 돼. 너네 이거 17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분집합 같은 거 표현할 때 쓰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상하게 말을 돌려서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집합 A와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 이게 뭔 뜻이야?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랑 똑같아요. A랑 B가 있다고 쳐. B의 여집합, A 여집합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보면 돼. 1, 2, 3, 4라고 할까? B의 여집합이라고 그러면은 1, 4야. A 여집합은 2, 4야.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 1, 4번이 2, 4번의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원래. 그지? 1은 여기에 없는데? 포함되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근데 된대! 그럼 1번이 지금 얘가 정체가 뭐야? 비어있다라고 해석하시라는 뜻이에요. 1번이 없으면 성립을 하죠. 아니야. 1번이 없다. 그럼 그림을 지어볼까? 1번을 삭제해보면 실제 A라고 하는 집합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의 뜻이 바로 뭐야? A는 B에 포함돼요. 이렇게 바꿔 쓰시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우리 앞에 그 개념 원리에서도 했었잖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네야, 얘네. A의 교집합은 A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 아니,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처럼 1, 2, 3 적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니, 보통, 여기 아까도 해봤는데, 이 그림 아니면, 요 그림이던데, 해서 확인해봐도 괜찮아요. 보통은 나옵니다. 이렇게만 해도. 둘 중에, 요 위에 있는 거, 교집합이 A인 경우 둘 중에 누구야? 맞지? 맞지? 그 다음 둘 중에 A, B의 합집합이 A가 나오는 게 누구야? A가 더 크네. 이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A가 B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 B가 A에 포함돼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화시켜서 푸는 거예요. 힌트들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그 17-2번 봐봐. 17-2번 보시면 또 나왔어. 좀 더 복잡하게 나왔어. 그치? 머리 한번 잘 돌려보세요. 참고로 정석대로 풀겠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3개 집합을 그려서 여기서 번호를 막 여러 개를 적어야 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8번까지 적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17-2번은 케이스만 쓱 보시고 집합끼리 서로 포함되는 거 아니냐? 여기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뭐 하면 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봐서 확인해보면 돼. 이거 되나? 해보고 확인해보고 아니면 CBA 위치만 바꿔가지고 해보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간단하게 푸셔요. 예전에는 애들한테 이렇게만 간단하게 푸는 것만 설명했었었는데 애들이 점점 좀 게을러져요. 선생님 쉬운 거 없어요? 이러면서. 아이고 18번 해야 되냐? 아니 똑같은 문제네. 똑같은 문제. 간 것은 18번에서 A랑 B를 빼면 뭐가 나와? A 큰일 날 소리 하겠네. A 집합에서 B 집합을 드러낸다, 제거한다. 1, 2, 3, 6, 9죠? 1, 2, 3, 6, 9에서 B를 뺀다는 건 B 집합과 일치하는 부분만 드러낼 거란 얘기예요. 3, 6, 9만 남습니다. 3, 6, 9가 X랑 합했을 때 그대로 X가 나온다고 하니 의미가 무엇이다? 얘야, 얘. 방금 설명하고 내가 또 튀어나온 거예요. 저기 A, B의 합집합이 A예요.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했었지? 얘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이거 포함 관계인 것 같은데 그죠? 집합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으니까 주로 Q라고 치고 3, 6, 9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랑 X를 합했더니 X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포함됐어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라고 3, 6, 9는 X에 포함이 되는 애들이에요 라고 해석한다는 얘기지. 됐어.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이거 꼭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18-1번이 또 나오고요. 18-2번이 또 나옵니다. 같은 표현들이. 이게 마무리도 좀 해보시고 19번이 또 나옵니다. 지긋지긋해 진짜. 이번에는 공집합이 섞였어. 전체 집합이랑 해보시고
나는 20번을 할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문제 20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집합이 3개 동시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림 그린 거 요놈 있죠, 요놈. 이제 요놈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합 3개부터는 그림이 굉장히 어떻게 돼?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참고로 집합이 4개 이상 이제 나오는 교집합, 합집합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쌤? 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A 하나 있고 B 하나 있고 막 C 하나 있고 D 하나 있으니까 막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이렇게 막 이름하고 풀 수가 없어. 집합 4개 나오는 거는 이렇게 그려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못 그립니다. 그래서 교육관이 다루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길 가는 고3들 붙잡고 대학생들 붙잡고 집합 4개짜리에 교집합, 합집합 그림 이런 식으로 벤다 그림 어떻게 그려요? 잘 몰라. 이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어떻게 그리냐고?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 이게 끔찍해. 이런 식이었어. 이게 겹쳤어야 되는데 이게 수업 때 쓰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도 안 나요. 이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역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집합 4개가 서로 좀 겹치고 안 겹치고 있습니다. 매워. 이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이제 요놈 세워나니까 시작해보죠. 20번 A, B, C 집합이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한번 내가 시간 들여서 느긋하게 천천히 풀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거랑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힘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번호부터 저는 이렇게 사이드부터 번호를 매겨요. 그 다음에 2개가 겹친 부분 중으로 이렇게 4, 5, 6 3개가 동시에 겹친 부분은 7번 바깥쪽을 8번으로 적고 시작합니다. 뭐 번호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틀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루틴처럼 잡아놓고. 자, 1번 갑시다. 1번의 식을 한번 써볼게요. A, B의 합집합 바로 치고 합집합 한 다음에 요집합, 요집합. 뭐야? 아니 이런 내가 지금 기억을 썼는데 이 기억 같은 경우는 A랑 B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이거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A랑 B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맨날 쓰던 요놈 쓰시면 됩니다. A, B의 합집합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의 교집합. 내가 좀 잘 쓴 거 같지? 잘 썼네. 그럼 기억은 틀렸어. 이거 얘가 아니라 뭐가 나와? 전체가 나옵니다. 암산돼? 네. 암산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 퍼즐의 티를 조금 벗어는 거죠. 암산돼? 지민이? 안 되면 빨리 번호 써. A, B의 합집합은 1, 2, 3.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은 4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전체가 나와요. 니은 한번 해봅시다. 니은 A 빼기 BC의 교집합. 그 다음에 우변으로 가서 A-B 합집합 A-C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제가 써먹지 않고 설명을 하는 중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100% 무시해도 되느냐? 그러기엔 좀 걱정이지. 연산 법칙을 사용은 안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문제 있지. 다음 집합의 연산 법칙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빈칸에 알맞은 것은 하고 물어볼 수 있죠. 빈칸에 알맞은 것은. 사실 그 문제 나와도 얘로 풀 수 있다. 나가는 얘. 나는 수능분을 그날까지 이거만 썼어. 연산 법칙을 때려줘가 아니었어. 다 풀 수 있어요. 빈칸 수로 나와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머리를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는 연산법칙 몇 개쯤은 외우고 가시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아무튼 이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해보죠. 왼쪽 그림에서 한번 해보세요. BC의 교집합부터 찾아보죠. 몇 번? 11랑 5입니다. A는 1476이고요. 그 중에서 7호를 드러내면 뭐만 남아? 그렇죠. 이만큼을 계산하면 146만 남아요. 할 수 있어. 그지? 어렵지 않아. A 빼기 B 몇 번인가 확인해 봅시다. A에서 B를 빼면 16. 맞지? 그 다음 A, C를 빼? 그럼 뭐 남아? 14. 그래서 합치면 146. 확인. 오케이, 맞아요. 그렇죠. 기업은 땡이고 니은 맞았다. 뭐 디귿리을 중에 하나만 하면 끝나네. 뭐 할까? 마지막 걸로 가볼까요? 리을 A-B 옆에는 합집합이고 AC의 교집합 해봅시다. AC의 교집합? 기억력이 안 좋아서 진짜 할 수가 없어. 내가 기억력만 진짜 좀만 좋았어도 내 생각에 나는 이 국내에 없어. 기억력만 조금 좋았어도 이제 해외를 나갔어. 뭐라 그랬지? 문제 풀어야지. A 빼기 B부터 찾아봅시다. 어디냐? 1번, 6번이고요. A씨의 교집합을 찾아봅시다. 그럼 6, 7번이 됩니다. 합치면 167. 이렇게 이제 쪽이 끝나. 간단하잖아, 그렇지? 그다음 B-C가 어디야? B-C를 빼면 돼. 드러내면 남는 건 이 집이 몇 번? 이 사람이 없어. 네, A에서 얘를 빼래요. A가 1476인데 거기서 2, 4를 빼래. 2는 뭐 뺄 거 없잖아. 그지? 4 혼자 빼시면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누구다? 176이냐? 확인해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똑같네요. 그럼 리얼도 맞다. 아유 쉽다 쉬워. 이렇게 집합이 3개가 나와도 양한만씩 다시고 하나하나 차례차례 푸시면 됩니다. 옛날에 나랑 같이 수업하던 저기 내 친구, 내 친구야, 고등학교 친구야. 나랑 같이 학원에서 일했어. 걔는 나보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못했는데 수학 하나만큼은 나는 뭐 골고루 다 잘했지. 암기 과목 빼고. 근데 그 친구는 수학 기가 막히게 직관력이 있어. 걔는 직관력이 너무 좋아서 무슨 일이 그러죠? 수학 검사를 하는데 이 집합 문제 풀죠? 설명을 못해. 얘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안정환이나 박지성이랑 옛날 레전드들 있잖아. 차범근이랑 홍보고 빼고 있잖아. 레전드들이 그때 감독을 맡잖아. 그럼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 애들이 막 못해. 그래서 차범근한테 막 인터뷰를 했어. 기자가. 차범근이 이제 점수를 그 자체죠. 아세요? 차범근? 남자들이 알걸? 들어봤지? 너 모르지 근데. 차범근이 우리나라 선수인데 옛날에 70, 80년대에 독일에서 뛰었을 걸로 알고. 독일에서 뛰었어요. 독일에서. 인더스리가. 근데 거기 전설이에요. 전설 그 자체야 거기에서. 지금도 독일 가잖아. 사람들이 차붐, 별명이 차붐이야. 박사배우라고 차붐인데 차붐 그러면 다 기억한대. 전설 배웠어요. 독일에서는 차범근이 거의 호날두 메시급이었던 거죠. 원탑이었던 거지. 뭐 아무튼 차범근이 감독을 하는데 애들이 막 잘 못하니까 기자가 물어봤대. 차범근 감독님, 아니 전설적인 선수였는데 감독을 맡고 나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범근이 쓱 듣더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얘네가 왜 이걸 못하지? 야, 공 날라오면 가슴으로 트리핑 한 다음에 어깨 한번 치고 이제 여기 딱딱 해서 안 떨어지게 발로 누르면 되잖아. 애들이 못하는데 이걸 왜 못해?
그냥 못하는 건데 이유가 어딨어. 사고문제 하는 건데 애들 못하는 거야. 당연히 못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지. 글쎄 내 수학 자료를 그 친구도 이 집합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 애들한테? 야 머릿속으로 그려봐. 색칠놀이 하는 거잖아. 이렇게 뭐 A 빼기 B에서 합집합 B 빼기 A를 색칠해봐. 어디가 나와? 그럼 애들은 못하잖아. 안 돼요 몰라요. 그걸 왜 못해? 이러면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막 와가지고 하소연하더라. 아니 애들이 이걸 왜 못한다고 하기 싫어서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라고. 내가 아니야. 애들은 진짜 못하는 거야. 니니까 하는 거야. 니니까 그냥 암산으로 푸는 거지. 애들은 원래 못하는 게 맞아. 근데 남들은 못하더라고 지금. 이걸 왜 누가 못하는 거야. 노력하면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지금 번호 붙여가지고 하는 요 방법 뭐 1, 2, 3, 4, 5번 해가지고 하는 이 방법 있죠? 야 어디 가서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 왜 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렇게 왜 해? 번호 왜 붙이? 근데 내가 지금 11년, 12년째 수업하고 제일 베스트였어. 이걸 못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9등급 친구 오잖아? 이걸로 설명하잖아? 이해합니다. 선생님 문제가 풀려요? 우와. 진짜 내가 오랜 기간 연구를 했다. 인천 밑바닥에서 내가 애들 수업하는 거. 1등급 애들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1등급, 2등급 애들은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다 지들이 알아서 잘해. 난 이제 1등급 고난도 문제들 몇 개 풀어주고 이제 유도만 잘해주면 끝이야. 수업이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8, 9등급 애들 오잖아. 하나하나 다 알려줘서 번호 쓰는 거 알려주잖아. 되게 좋아해. 여러분들 그 저기 나중에 배울 건데 혹시 여기서 x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 그죠? 몰라. 야 이거는 알아? x의 세제곱은 10이다. 이건 알아? x가 얼마인지 알아? 아 몰라. 아니, 잠깐만 그럼 하나 더 낮춰. 요게 10이래. 이건 알지? x가 누구야? 루트 10입니다. 이건 알죠? 이게 언제 배우는 거냐면 대수라는 단원에서 1단원에서 나옵니다. 대수에서 나와요. 이건 2단원 문제고 x가 밑에 있어. 세제곱은 10이래. 얼마야?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마 2보다는 클 거야. 2의 세제곱 8이고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2점 얼마 하겠죠. 그죠? 얘가 근데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나죠. 얘는 제곱근 10이야. 얘는 3번 제곱해서 세제곱근 10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교과서에서.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 나는 뭐라고 얘기해? 얘들아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해. 엄밀히 따지면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히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차수가 바뀌는 건데 같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해. 그러면은 지수끼리 뭐해? 곱해. 맞아? 여기는 10의 1제곱에 2분의 1이니까 그냥 10의 2분의 1제곱이래. 본 적도 없는 표현이죠. 하지만 x가 얘라고 쓰면 그냥 그게 답이 맞아. 얘가 루트 10이에요. 이렇게 배워. 나는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얘라고 다르냐? 똑같아. 얘들아 양변에 5에 3분의 1제곱씩 해. 그러면 왼쪽은 x의 1제곱만 남고 오른쪽은 이렇게 적혀줄 거야. 어때? 얘가 나중에 배우는 세제곱근이라는 놈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애들이 그렇군요 넘어가고. 근데 이거 원래 아니라니까. 학부생들 얘기 안 해.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해.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야.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다행인 거죠. 그리고 엄밀한 의미와 증명들은 이거 이후에 심화 과정 다시 풀 때 그때 다루면 되고. 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2의 x제곱이 10이다. 그때 우리가 x라고는 지수를 나타내고 싶을 때 2를 몇 제곱하면 10이 되는가를 이렇게 쓴다라고 해요. 로그 2의 10이라고 해요. 듣도 보도 못한 기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를 딱 만나면은 로그 2의 10은 뭐예요? 2를 몇
제곱하면 10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값이요 라고 배워. 납득이 돼? 한 번에 납득이 되면 좋은데 헷갈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썼어요. 로그 2 한 다음에 8 이렇게 썼어.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이가 누구지? 해봐. 2를 몇 제곱하면 8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몇 번 제곱해야 돼? 3번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대수에서 배워. 납득이 돼? 아니 되면 좋지. 근데 봐봐. 난 이렇게 얘기하는다. 얘는 나중에 로그를 배우는데 지수의 밑을 이항해. 그러면 로그가 돼. 하고 그냥 얘기하고 끝내. 저 같은 경우. 지수의 밑을 넘기면 로그가 돼. 로그를 넘기면 지수가 돼. 라고 표현해. 이거 나밖에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들 데려다가 이거 얼마인지 물어봐. 대수 처음 보는 애들 여기서 버벅거려.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씨 뭐예요? 그럼 내가 알려준 방법 써. 얘 넘겨. 지수를 이항하면 로그야. 로그를 이항하면 치수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밑에 깔리고 끝이요 하고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맞출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내가 오래오래 연구한 거거든요. 이항을 한다는 표현은 거의 안 쓸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 없어. 단 한 명도. 여러분들도 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풀이 방법들을 정리를 좀 해놔. 이거 집합이든 명제든 뭐든 뭐 앞에 있는 돈의 영정식이든 루틴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만나면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이해해야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언제 쉬냐 우리? 그럴까? 우리 몇 번 할 시간이지? 21번 11번 할 시간이었어. 어, 26이 끝이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48까지 있는 줄 알았네. 거의 끝났잖아.